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467번째 시간 진행의 서도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약 30년을 방역한 김규현 집사입니다. 네, 자 원하지 않는 초대 손님, 반갑지 않는 침입자들을 이제 몰아내기도 하고 퇴치시켜 주시는 김스 패스트 컨트롤의 김규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레지던셜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주택, 뭐 콘도, 아파트, 식당, 웨어하우스 등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침입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네. 어떤 방역이 필요한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쥐, 그다음에 바퀴벌레, 그다음에 빈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제 박스나 물건들이 이제 택배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올 때 거기서 묻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날씨가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그 추운 것들 이제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예. 또 구멍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집으로 침입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빈대 같은 경우는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호텔 모텔에 이제 또 베케이션도 가신 분들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호텔에 있는데 갔다 오시다가 거기에 빈대를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호텔에 있는 침대 있는 데서 주무시다가 여행 가방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유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쥐, 그 빈대, 네. 또 바퀴벌레라는 놈이 자꾸 들어오는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택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한국 분들 이제 가정집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릇소리나 예. 박스나 뭐 예를 들어서 김치 박스, 그 다음에 과일 박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샤핑백 이런 데서 같이 바퀴벌레가 유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퀴벌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는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옆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싱크대나 또 발코니나 그다음에 하수구, 배수구, 그다음에 예. 에어컨디션 그런 파이프를 통해서 미청과 위청, 옆집과 또 옆집 그 사이로 해서 또 들어올 수가 있죠. 네. 네.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귀찮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요. 네, 네. 특히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그냥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이제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해충을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오는 걸 갖다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제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방제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지 도어라든지 하수구의 파이프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꼭지 바깥에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그라지 도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양쪽으로 고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제 쥐들이 또 그런 걸 이제 쏜다 그러죠. 구멍을 내서 이제 집 안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쥐는 아시다시피 병을 많이 일으키는 병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건물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인스펙션에 와서 이제 쥐똥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셧다운 시키는 이유가 바로 살모넬라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쥐똥 예를 들어서 렛의 그 분비물 쥐똥의 그 하나에 약 한 1밀리언의 살모넬균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 갔다. 쥐똥 하나에 네. 1밀리언 살모넬균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심각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버그맨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병원체가 또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육시킬 때 굉장히 강하게 네. 네, 그렇게 저희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퇴치를 해도 네, 그것도 잠깐 안 보이다가 또 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약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약을 또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면역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중에서 또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약을요. 네. 그럼 그 약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 전문가들 하는 약과 좀 차이가 다르겠죠. 있죠. 예. 네, 예, 더 강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한 라이센스가 또 필요한 거고요. 예. 예, 그러한 것들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면은 또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 사용에 대한 그 디렉션을 따라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 그냥 막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약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디렉션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전문가니까 그런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그게 팔로 디렉션을 잘 하면은 컨트롤이 잘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먹이를 갖다가 사용하는 약들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리 같은 약들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래뉴얼 그 먼저 먹이 약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해놨는 거에다가 그 위에다 또 바퀴벌레 보이니까 이 스프레이 약을 막 뿌리거든요. 그럼 네. 먹이로 해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다 약을 갖다 뿌리기 때문에 먹이가 그 다음부터는 작동이 되지가 않죠. 그러한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퇴치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홈디프라든지 이런 마트에 가서 사다가 뿌리면 네, 냄새도 고약하고요. 네 그렇죠. 또 이게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이게 침입을 하니까 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물건을 산다 그러면 디렉션이 있어요. 네. 패스트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디렉션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얼만큼의 양을 바르라든지 얼만큼의 양을 사용하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 디렉션을 잊지 않고 예. 예, 자기가 일방적인 상식적으로 하니까 예. 어떤 집에 가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면 이제 그래요. 오히려 바퀴벌레 잡다가 몸에 해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팔로우 디렉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퀴벌레나 쥐가 이렇게 도망갈 정도의 케미칼이면 우리 인체에도 많은 해를 줄 것 같은데요. 팔로우 디렉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그 법 가이드, 약 사용할 수 있는 약 가이드와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만약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애완동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어항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케이스 바이 그냥 병원이라든지 환자가 있다든지 산소통을 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인체에 해롭지 않게 되죠. 네. 근데 그거에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스프레이를 갖다 케미컬을 쓴다든지 이러면 인hal레이션으로 해서 예. 예, 호흡기에 또 치명타가 이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항에 있는 거 피쉬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스프레이를 해서 그런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소독하기 전에 미리 예.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예.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또 네. 철저하게 또 소독할 수가 있죠. 네, 네.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방역인데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우리 김 지사님은 한인으로서 아주 드물게 이제 패스트 컨트롤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네. 일단 그 비즈니스에 제가 인발부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아까 40여 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민 생활은 40몇 년 됐고요. 예. 패스트 컨트롤은 30년. 30년. 네. 네. 199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게 인발부 되기 시작해서 일을 하게 된 거는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하기 한 꽤 됐지만 중간에 조금 이제 또 쉬는 시간도 좀 있었고요.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30년 동안 쭉 시카고 교민과 또한 또 외국인들, 시카고 교표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쭉 해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아시안들을 많이 서비스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컬처가 아무래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전화 오시면 저희들이 더 잘 서비스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인으로서 그 맨 처음에 그 전혀 미지의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해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비즈니스?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제 모든 게 다 영어로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백인들이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노하우라 그럴까요? 바이올리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케미칼에 대한 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해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쥐가 죽어 있다든지 뭐 바퀴벌레 죽어 있는 걸 갖다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또 죽어 있는 걸 또 치워달라고 또 손님이 얘기를 한다면 그걸 또 일일이 다 치워드려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과 또 그거에 맞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늘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강의하시는 분,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이 패스 컨트롤을 하려 그러면 예. 무릎을 꿇고 바닥에 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 자세가 돼야 되고 실제로 이제 잡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네. 데를 발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봐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그래서 구석구석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무릎을 잘 꿇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못 하니까 포기하라고 그렇게 네.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구부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이 비즈니스를 좋아해야 돼. 적성이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많은 케미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람 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이선스 받으려면 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패스 컨트롤 라이센스를 받으려면요, 이제 기본적인 경험과 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지식도 필요하고요,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너지 주의 이제 그 패스 컨트롤의 그쪽 분야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럼 그 주어지는 상에서 이제 점수를 이제 패스가 되면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딸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딸 수는 있는데 이제 따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 적성에 맞아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예. 또 하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케미칼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손님과의 릴레이션십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길기 때문에요. 예. 또 겨울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해볼 때는 처음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첫째 1년, 2년, 3년째까지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픈하다가도 문 닫고 그것이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라이센스를 그렇게 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이제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 또 손님이 만족을 해야 또 이제 계속 컨티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들이 주인들이 싫어하는 어려운 네. 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맡기는 일이라 그 분야를 담당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어요. 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예. 비전문가가 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나 뭐 또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단 먼저 다 해보죠. 약을 시중에 사서 다 해봤는데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전화 오신 분들이 참 많죠. 특히 뭐 바퀴벌레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그다음에 빈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뭐 그다음에 동물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이제 전문가가 가서는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걸 다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우리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은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스페이스 컨트롤과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김기현 집사님 모시고 더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로 다이얼을 AM 159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